자, 먼저 최원준 PD님, 빈집살레 시즌 3 수리수리 마을 수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개. 잠깐만. 떨지 마세요. 네네네. 예, 괜찮습니다. 예.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가지고 빈집살레 시즌 3 수리수리 마을 수리는요. 사실 그 저희 시사교양국에서 그 시즌 1, 2를 이제 성공적으로 잘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이제 시즌 3 되면서 이제 시즌 1과 2에서 사실 요즘 전국에 사실 소도시 같은 데나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빈집 문제가 좀 심한 상태라서 이제 그것들을 재생하는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시즌 1, 2와 다르게 3는 이제 빈집을 좀 가게로 재생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재생에 더 의미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1년 동안 네 분의 저희 연예인 실장님들과 함께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전주에 그 프로젝트를 완료했고요. 네, 이 정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허락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수리수리 마을 수리 나머지 출연자분들께서 소감과 또 앞으로 뭐 임하는 각오 같은 그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나래 씨부터 해주시죠. 어머나 반갑습니다. 예. 밖에 너무 덥죠. 이런 더운 날씨에도 제작 발표해 와주신 기자님들 정말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지금 제 몸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이유는 저희 촬영이 어제 마지막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뜨거웠던 열기, 그 1년간의 결실, 모든 피땀 눈물이 고스란히 지금도 제 몸에 있어서 그때의 감동과 그 감정이 그대로 있는데요. 일단은 정말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화면을 통해서 꼭 많은 분들이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빨간색을 입고 오셨군요. 아, 어제 예, 예. 피눈물 흘리는 걸 약간 길에서 본 것 아, 같아요. 많이 열렸죠. 예. 네, 안녕하세요. 최정환입니다. 1년 전에 빈집살레 시즌 3이 시작될 때 기획 의도를 듣고 저도 모르게 책임감을 혼자 느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서울에 가장 빛나는 바쁜 도시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 뭐 20년 전, 30년 전까지 빛나던 어떤 도시들이 죽어가고 있고 거기는 인구가 있지만 거기 죽어가는 도시에서도 어쨌거나 살아가고 버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기에 다시 빛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의 한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좀 무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느낀 거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 결론은 저의 작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일원들이 정말 100명, 200명이 다 모여서 부끄럽지 않게 재생이 잘 될 수 있는 도시로 시작을 잘 끊고 온 기분입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촬영을 다 끝냈고요. 1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기자님들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안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좀 뉴스를 좀 잘 봐요. 그래서 막 수도권 밀집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늘 이제 유튜브나 뭐 뉴스 이런 걸로 또 보고 있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어느 조금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이게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잘 만들면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 좀 구석구석 대한민국이 다 발전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그렇게 출연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점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 뒤에 제일 끝에 앉은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IBC 백승훈 기자고요. PD님께 질문 있습니다. 일단 연예인 실장분으로 4분 섭외한 이유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방 소멸되는 지역이 많은데 그
지역을 전주 그 많은 지역 중에서 전주로 설정한 이유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연예인 실장님 네 분 선정한 기준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했던 기준은 인성이요? 저희가 인성 테스트가 있었나요? 어떻게 하시고 절 아셨어요? 관상 같은 걸 좀 아니 보시나 아니 봐요. 그런 건 아니고. 예. 근데 기준은 사실 뭐 되게 방송 만들면 좀 뻔한 지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우리 실장님들 보시면은 박나래 씨는 정말 인테리어나 이런 거 너무 유명하시고, 우리 최정환 씨는 또 센스와 이런 것들 너무 잘들 아시고, 김민석 씨는 또 배우지만 또 그 경험 요식업 경험도 계시고, 이런 지점들이 사실 원래는 근거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또 신동 실장님도 자영업도 많이 해보시고, 그래서 원래는 그런 지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정말 네 분이랑 이렇게 긴 시간을 하게 될지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쨌든 해보면서 느낄수록 정말 이 프로젝트가 길고 힘든데 정말 인간성 그 자체가 너무 좋으셨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존경심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우리 연예인 실장님들한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전주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사실 답사를 좀 많이 다녔었어요. 시즌 1, 2라는 앞선 프로그램들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설명하기는 좀 괜찮았었는데, 또 저희 프로젝트가 근데 어떤 시나 어떤 관과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랑 같이 결합돼서 지역 재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조건에서 또 그런 조건을 잘 받아들여 주시고 또 그만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지역들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돌아다녔던 지역 중에서는 전주가 거기에 제일 적극적이셨어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실까요? 네, 손 들어주셨습니다. 조이뉴스 24 김양수 기자입니다. 그 출연자분들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12개월이라는 촬영 기간을 좀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우선 궁금하고, 만약에 모르셨다고 하면 이 프로젝트가 점점 길어지면서 좀 느끼셨던 감정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생각을 좀 가지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각자 그 재생한 그 가게로 변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어떤 가게가 되었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뭐 네,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요? 벌써부터 마음의 준비가 좀 되셨네요. 네네. 일단은 12개월이라는 이 기간은 저희 모든 실장님,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를 참여했던 모든 제작진들 포함해서 이 관계자분들도 예상하지 못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MBC 내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것이 3년을 넘긴다. 아니다. 4년이다. 월드컵보다 조금 더 늦게 시작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돌았는데, 다행히 1년 만에 프로젝트가 끝이 났고요. 그때 좀 어떠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1년이 됐을 때. 뭐 늙었지 뭐. 1년 사이에 우리 최 실장님은 좀 노화의 기간이 좀 있었고요. 원래 집을 한 채 자기 본인 집을 지으면 10년이 늦는다고 하는데요. 어제 그제 폭염에 우리가 그 땀을 흘리면서 열정을 쏟았을 때 자기 집을 차라리 짓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시간이었죠. 뭐 뜨겁게. 예. 근데 이 12개월이라는 기간이, 이게 뭐 누군가가 뭐 본인의 할 일을 미루고 뭐 이랬던 게 아니고, 모두 다 치열하게 이 프로젝트에 임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뭐 인가가 조금 늦게 떨어졌다든지 비가 와서 공사 자체가 지연됐다거나, 이런 좀 중간중간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12개월을 저희도 정말 인고의 시간으로 이게 여물어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 실장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대하 드라마 찍는 느낌으로 이럴 수 있나? 저는 어쨌건 이렇게 긴 예능 프로그램을 처음 해보는 거라 몰랐는데, 이게 계속 날짜를 볼수록 이게 1년이 넘어가니까 이거 맞냐? 도대체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이게 공사 지연이 제일 큰 문제였더라고요. 왜냐면 비 오면 우선 짓질 못하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복잡했던 문제인데, 빈집을 없애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재생하면서 보존을 하면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들 각자마다 가게 소개를 좀 하자면요. 저는 이 미트파이 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컨셉은 낮카 밤바예요. 낮에는 카페, 밤에는 바 느낌으로 낮에는 단정하고 약간은 그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라면은 밤에는 제가 이 건축가님도 그렇고 메뉴 선정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엔 약간 까졌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의 이 가게였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가게를 오픈하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컨셉 그리고 음식과 페어링되는 뭐 음료나 주류들이 또 너무 잘 어울리고 그 동네랑 또 잘 묻어나서 또 너무 좋더라고요. 파이집입니다. 네. 전주 팔복동 언제든지 한번 놀러 오세요. 돌돌파이입니다. 기대합니다. 저희는 1년 동안 저는 이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예능을 이렇게 길게 찍어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가끔 전주 갔다 오면 몇 달은 드라마 촬영하면서 좀 잊은 적이 있어요. 뭐 공사를 시작한다 듣고 뭐 촬영하고 오면 갑자기 스케줄이 잡혔다 그러면 깜짝깜짝 좀 놀란 적도 있어요. 맞아, 나 이거 빈집 지금 계속 살려야지 이제 이렇게 진행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중간중간 정말 많이 열심히 우리가 각자 내 집이 있는데요. 각 실장이 돼서 정말 진짜 자기가 그걸 영원히 할 것처럼 이제 하게 되는 뭔가 우리가 좀 세뇌당하는 기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뭔가 해야 되나 아무튼 엄청난 책임감을 갖게 했고 결론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동네 주민분들과 좀 융화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식당이 근사하고 뭐 맛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과 어우러짐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앞으로 더 잘 개선해서 만들 예정이고요. 전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마카세가 굉장히 유행인데요. 전카마세라고 전집의 정통주부터 하이볼 뭐 각가지 제가 서빙을 해봤는데 장사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요식업도 살짝 생각해봤습니다. 최 실장님은 거기 전주에서 거의 주모님으로 활동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또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엄청난 능력이셨어 진짜. 감사합니다. 김 실장님 또 가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보실까 해서 최주모님 하니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디저트 가게 이제 카페인데요. 주 메뉴는 약과집을 하고 있습니다. 약과집인데 요즘 약과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훨씬 싸게 다른 곳보다 훨씬 싸고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되게 예쁘고 되게 가성비 좋은 그런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바람 약과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 실장님 가게를 제가 설명을 네. 간단하게 드릴까요? 피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드리는 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나머지 지금 이렇게 상호명을 좀 얘기하면 사실 안 되긴 하는데 이제 들어보시면 약간 컨셉들이 조금 다르다는 거를 인지하실 수 있을 거고요. 신동 실장님도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집을 재생을 하셨고 채식인데 채식 같지 않은 솥밥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요 정도는 전달해 드리는 게 4개의 집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실까요? 네, 없으면 제가 먼저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시즌에서는 이걸 주거 공간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가게로 결정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아까 이제 프로그램 처음 소개할 때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는 지점인데 시즌 1, 2에서 이제 빈집을 재생하는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재생이라는 게 과연 이제 이 집 한 채를 비어 있는 집 한 채를 재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진짜 재생이냐, 아니면 더 큰 규모를 노려볼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빈집이 생기는 것 자체가 그 지역이 이제 거주지로서의 매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비우는 건데 거기에 이제 집을 예쁘게 바꾼다 그래서 거주지로서의 매력이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했던 게 가게를 이제 만들면 사람들이 거주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을 찾아올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이 살아나는데 일조하는 지점이 될 수 있겠다. 이게 처음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거주 목적이 아닌 가게로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뭐 저희가 좀 얘기 좀 할까요? 네, 뭐 더 푸실 썰이 또 있으시면 저기 얼마든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흰 옷 입으신 기자님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아 유재 기자입니다. 저 출연자분들께 질문 있는데요. 박나래 씨한테는 그 지금 8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작하는 사이에도 이게 전주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이런 장기 프로젝트에도 좀 참여할 만큼 좀 열정을 드러내신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좀 프로그램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제작진이 자신을 좀 찾아주는 이유는 어떤 부분인지 좀 자평 부탁드리고, 그리고 최정환 씨랑 김민석 씨 같은 경우는 실장으로서 자신의 어떤 장점이 좀 발휘됐고 과거 경험에서 어떤 부분을 좀 끌어와서 실장으로서 활약을 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일단은 취지가 너무 좋았어요. 좋았고 저는 프로그램에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선택이 받아줘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선택해 주신 제작진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은 이 프로그램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있을까? 이 프로그램과 내가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출연료를 주셨을 때 출연료 이상의 제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은 저는 어떠한 프로그램에도 하고 싶은 열의가 있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도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일단은 뭐 인테리어, 집 꾸미고 가게, 우리 PD님께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나래바를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라고 얘기해서 그냥 의뢰하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이번에 가게를 오픈하고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박나래 씨 하고 싶은 거 다 했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즐겁게 촬영을 했고 일단은 PD님들 뭐 작가님들 저를 왜 섭외하나요? 나 궁금합니다. 네, 이유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뭐 인성이 괜찮았나요? 정말. 아니 근데 너무 얘는 뭐 시청자로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아유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또 PD님이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게 가장 저한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커요. 제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보다 이 프로그램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고 어떠한 반응이 올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걸 좀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네. 좀 더 보태도 될까요? 그래요? 저는 이제 박나래 씨를 오랫동안 팬으로서 텔레비전에서 봤거든요, 많이. 텔레비전부터요? 네. 오래되시지 않았어요? 예예예. 텔레비전부터 활동을 했죠. 예. 왜 박나래 할까? 그래서 좀 너무 저는 볼 때 너무 좀 열정이 항상 그 강강약약 있으면 강이 너무 셌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실제로 왜 이렇게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강한 뭔가 에너지가 있을까 실제로 뵀는데 우리가 정말 재생이 될 수 있을 만큼 끌어주는 에너지가 있고 현장에서던 그 제작진이 사랑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저는 또 나래 씨의 한 명의 또 팬이 됐어요. 원래 팬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박나래 씨 팬으로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또 실장님들이 또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2개월을 있으면서 그 제작진들도 너무 좋았고 실장님들도 너무 합이 좋아서 함께 갈 수 있지 않았나 또 싶었습니다. 네. 뭐 대상 소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럴까요? 우리 또 최 실장님 질문에 또 예. 저는 이제 과거에 뭐 어떤 요식업이나 이런 해본 적은 없죠. 근데 다만 제가 나이가 들수록 어떤 집이라는
그리고 사람이라는 어떤 공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의미나 어떤 제 시간과 돈을 좀 쓰게 된다? 예,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모르는 낯선 동네들이 갑자기 막 핫플이 되고 요즘은 또 거기에 열광하는 뭐 SNS부터 이런 MZ 세대까지 아주 다양한 이제 컨텐츠들이 생기고 있는데 저도 제가 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서 자는지 또 여행부터 굉장히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전주라는 도시가 나왔지만 전주하면 떠오르는 게 첫 번째 한옥마을이에요. 그래서 한옥마을을 다녀가지 않아도 왠지 한옥마을 갔다 온 기분이 드는 것처럼 굉장히 친숙한데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어떤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이름 얘기해도 돼요? 팔복동. 근데 팔복동 이름 좀 귀엽지 않아요? 복이 많을 것 같고 막 그런데 거기 동네를 보면서 아 여기 어르신들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정말 동네를 사랑하고 거기 동네에 자기들이 하나가 돼서 계속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나이가 드셨지만 엄청 열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 저분들이 있으면 이 동네는 희망이 계속 생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겸사겸사 저도 저의 어떤 체험도 있지만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핫플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궁금했지만 더 나아가서 어떤 도시가 재생될 수 있다 이런 거에 제가 좀 더 열정을 그냥 저절로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이 맞았나? 근데 또 우리 그 질문에 약간 저도 약간 얘기를 드리자면은 최 실장님 하면은 뭔가 이 그 드라마 속에 도도한 여주인공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뵀는데 뭐 워낙 뭐 패션 감각이라든지 센스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그 주민분들 오시는 손님분들 너무 잘 어우러지시고 그 현장에서 그 친화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예능을 하는 저보다도 이 동네 유지분들을 정말 우리 최 실장님이 이 전주 이 팔복동을 정말 꼭 이 앞으로도 발전 개발할 수 있도록 꼭 약속 좀 부탁드리자고 그 얘기까지 뭐 마무리를 지었던 아주 당찬 능력을 보여주셨던 실장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습니까? 예. 감사해요. 혹시 김민석 씨께서도 대답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뭐 과거의 어떤 본인의 경험들이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질문이 그거였나요? 예, 맞습니다. 참여하게 된 계기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큰일 났네. 다시 생각해야겠다. 아 우선 저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된 계기가요.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식업에도 일을 했었고 장사도 해봤었는데 그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안 좋아져서 결국엔 본업을 열심히 하자 하고 좀 마이너스 손해를 보고 그냥 가게를 정리를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거의 90% 다 그렇게 됐다고 무방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빈집살래 가게를 제가 PD님한테 처음 미팅할 때 되게 많이 괴롭혔었어요. 계속 물어보고 계속 날카로운 질문들을 했었는데 누가 장사를 하냐? 나는 못한다. 그리고 누구를 배불릴 거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잘 돼서 엄한 사람이 막 금전적인 걸 막 이득을 보고 이럴까봐 그래서 계속 그랬었는데 보니까 이제 저처럼 힘들었던 그런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면접을 봐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바로 그냥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가게를 해보니까 내 주관보다는 이제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건축가분들 우리 뭐 셰프님들 이렇게 협력해서 제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들로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질문 두 개 섞여가지고 막 아무 말이나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손 들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의 안은재 기자입니다. 저는 박나래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웃는 사장에서도 그렇고 나래바도 그렇고 너무 지금 장사를 잘하시는 모습이 저는 인상이 깊어서 실제로 요식업이나 그런 거는 좀 하실 생각이나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니 너무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제가 워낙 사람 초대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음식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 술 마시고 이런 걸 워낙 좋아하는데 이거를 돈을 받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정말 큰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집에 오신 손님분들도 오시면은 매번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다, 너무 맛있다, 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돈을 안 받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돈 안 받아요. 근데 돈을 받으면 나중에 좀 뭐가 짰다, 화장실이 불편했다, 좀 더웠다, 추웠다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근데 이게 돈을 받는다? 그 정도의 서비스를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 실장님 아까 그 전 질문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얻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장사를 했던 분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 어저께 늦게 끝나서 잠깐 맥주를 마시면서 MBTI를 물어봤는데 극 T더라고요. 예, 완전 T인데 되게 냉정하게 생각할 부분, 이성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게 보시고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데 제가 그게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처럼 돈을 안 받고 그냥 음식을 내어주고 술을 사주는 것이 저에게는 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좋은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네, 끝으로 그럼 질문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예투데이 뉴스 이은진 기자고요. 저는 PD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뭔가 크게 이렇게 관심을 받을수록 그 동네가 사람이 많이 몰릴수록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의 취지로는 굉장히 좋은 영향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따라오는 문제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예 상업지구가 아니고 아까 잠깐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을 때는 정말로 동네인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중에 이제 몇 집, 네 집 정도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가게를 만드신다는 거여서 그러니까 관광을 오신 분들이나 그 다른 분들 외지의 지역 분들이 많이 오실수록 소음이라든지 뭐 쓰레기라든지 하다못해 그런 문제들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왜 굉장히 잘 된 집이 결국 그래서 제주로 넘어갔던 것처럼 아마 그런 문제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물론 그것은 굉장히 잘 됐을 때 일단 그 이후의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보니까 여기 참여한 기업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뭔가 프로젝트를 좀 크게 이왕이면 정말로 그 동네를 좀 크게 한번 활성화해보자는 취지가 좀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후속 문제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으실까 마련이 돼 있을까? 그 이후의 어떤 유지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 어떻게 좀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날카로운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실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고려했던 지점이 지금 지적해주신 문제점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반복돼 왔었고, 근데 저희가 지역을 선정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빈집 밀집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빈집이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역에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였고요. 그리고 가게가 이제 잘 되려면 그 지역 주민분들하고도 호흡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국가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협의체들을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협의체 주민분들과 지속적으로 스킨십을 가지면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간도 가졌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프로젝트를 다져간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게 방송으로 이제 일회적으로 가게가 나가고 그냥 나몰라라 하면 이게 운영자분들의 능력이라는 게 이제
간절함과 능력이 비례하지 않을 때 그 가게가 운영이 잘 안 될 가능성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희가 글로서울이라는 기업이랑 지금 같이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게 자체는 전주시가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을 이제 글로서울이라는 기업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가게들이 계속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관리해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자 부분에 있어서도 이 운영자분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어떤 재생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지역의 운영자를 뽑을 때 이분들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가게를 열려면.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저희와 전주시와 이 글로서울 그리고 몇몇 저희를 더 도와주셨던 뭐 LG나 이런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이 금액을 대고 이 운영자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 이렇게 그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운영자분들을 선발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기업과 수익을 나눠서 계속해서 운영하실 수 있게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것들이 계속해서 잘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놨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끝으로 마지막 말씀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정말 1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면서 아까 사실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됐느냐, 사실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너무 많은 부분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했고 그런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해주셨고 하지만 그 고생만큼 좀 더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으로는 정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1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누군가 아이가 생겼어도 정말 뭐 임신, 출산 어떻게 보면 아이가 지금 50일 정도가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팔복동에 있는 집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는 아직 뭐 제가 뭐 아이의 엄마가 된 적은 없지만 그 12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되게 꿈과 희망, 뭔가 엄청 아름답고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굉장히 치열했고 현실이었고 부딪히고 보니까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무릎 꿇을 때도 꽤 많았고 정말 사람이 사는 그 민낯을 면면이 1년 동안 본 것 같아서 그 성장 과정을 봐주신다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기자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저희 모든 뭐 출연자 그리고 제작진도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1년간의 어떻게 보면 뭐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그냥 프로젝트가 아니고 지속 가능하고 누군가는 또 삶의 터전이니까 그게 또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저희의 목표니까요. 또 무엇보다도 8월 2일 날 방송되는 저희 프로그램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은 사실 기본적으로 완성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시작은 앞으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맡게 됐던 가게를 보면서 운영자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이 식당이 3대가 잘 되는 식당, 4대가 물려받은 식당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꾸준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이 촬영을 마쳤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방송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프로그램의 흥망성쇠를 떠나서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좋고요. 아쉬웠던 부분은 좀 더 참여해서 좀 더 완벽하게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기자님처럼 저런 부분을
저도 막 같이 걱정하고 그랬던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막 어필을 해서 더 고치고 하지 못한 게 참 아쉬웠고, 저는 어차피 하루 이틀만 장사하고 이제 다음 운영자분들에게 맡겨진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을 운영자님들을 더 챙겨드리지 못한 점이 저는 좀 아쉽고요. 어쨌건 저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는 8월 2일 수요일 오후 9시에 첫 방송됩니다. 빈집살레 시즌 3 수리수리 마을수리.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자리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